INFJ는 왜 감정이 섞이면 생각이 멈출까? 당신의 머릿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는 이게 합리적이야 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라고 속삭입니다.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동시에 들으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INFJ가 감정이 섞일 때 경험하는 사고의 정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분석이 끝났습니다. 어가 효율적이고 B는 비현실적이고 C는 위험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합니다. 어를 선택하면 누군가 실망할 것 같고, B를 포기하면 그 사람의 노력이 무시되는 것 같고, C를 배제하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명확했던 생각이 안개처럼 흐려집니다. 오늘은 왜 INFJ에게 감정이 섞이면 사고가 무너지는지,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지 않고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INFJ는 니와 페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니 내향 직관은 패턴을 보고 의미를 찾고 본질을 꿰뚫습니다. 페이 외향 감정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조화를 만들고 관계를 고려합니다. 문제는 이 두 기능이 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누군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니는 즉시 분석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 리소스가 부족하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논리적 결론은 명확합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페이가 작동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 지금 반대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두 기능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면서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둘째, INFJ에게 감정은 데이터입니다. 다른 유형들은 감정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INFJ에게 감정은 무시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페이가 부기능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관계의 역학은 상황을 이해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 회사 옮겨야 할까? 여러분의 니는 상황을 분석합니다. 연봉은 오르지만 통근 시간이 길어진다. 업무 강도는 높아지지만 성장 기회는 많다. 팀 문화는 모르지만 회사 평판은 좋다. 동시에 페이가 읽어냅니다. 친구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진다. 지금 회사에서 지쳐있다. 새로운 환경을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불안해하고 있다. 논리적 분석과 감정적 읽기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INFJ의 감정은 타인의 것입니다. 자기 감정만 다루면 되는 게 아닙니다. 페이는 타인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입장뿐 아니라 상대의 감정까지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팀원의 실수를 지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니는 명확하게 봅니다. 이 실수가 반복되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페이가 개입합니다. 저 사람이 요즘 힘들어 보인다. 지금 지적하면 더 위축될 것 같다. 자신감이 떨어질까봐 걱정이다. 나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기 판단과 상대의 감정 사이에서 생각은 균형을 잃습니다. 넷째, INFJ는 결과의 감정적 파장까지 예측합니다. 단순히 지금의 감정만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정이 미래에 어떤 감정적 결과를 낳을지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니와 페이가 결합되면서 한 결정의 감정적 나비 효과를 전부 예상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친구 모임에서 두 친구가 의견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니는 누가 더 합리적인지 분석합니다. 어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 B의 주장에는 논리적 허점이 있다. 하지만 페이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A편을 들면 B가 서운해할 것이다. B가 서운해하면 다음 모임에서 분위기가 어색할 것이다. 어색해지면 다른 친구들도 불편할 것이다. 그럼 모임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한 발언의 파장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정작 지금 뭘 말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다섯째, INFJ에게 관계는 맥락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누구와의 관계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계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생각은 단순해질 수 없습니다. 동료가 마감을 못 지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입니다. 상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동료와의 관계가 개입합니다. 친한 동료라면,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같은 상황인데 관계에 따라 판단이 흔들립니다. 니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페이는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목소리 사이에서 생각은 방향을 잃습니다. 여섯째, INFJ는 자기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페이가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내 것이고 어떤 감정이 상대의 것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사고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친구가 불안해합니다. 이 결정 맞는 걸까? 여러분은 친구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자신도 불안해집니다. 친구의 불안이 여러분에게 전염된 겁니다. 이제 친구의 결정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불안이 개입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친구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각까지 흐려집니다. 일곱째, INFJ는 감정적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기 결정이 타인에게 미칠 감정적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가 상처받을지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이 책임감이 생각을 무겁게 만듭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역할을 분배해야 합니다. 니는 각자의 강점을 분석합니다. 어는 이 역할에 적합하고 B는 저 역할이 맞습니다. 하지만 페이가 끼어듭니다. B에게 이 역할을 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그럼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그 스트레스를 내가 책임져야 하나? 효율적인 배분과 감정적 책임 사이에서 결정은 지연됩니다. 여덟째, INFJ에게 냉정함은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네가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하면 페이가 죄책감을 보냅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니는 명확하게 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 유지하면 에너지만 소진된다. 끊는 게 맞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페이가 죄책감을 보냅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나? 관계를 이익으로만 보는 건 아닌가? 나는 냉정한 사람인가? 죄책감이 논리를 방해하면서 명확했던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려고 하면 페이가 더 강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답은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인정하면서 다루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목소리를 분리해서 들으세요. 네가 뭐라고 하는지 먼저 듣습니다. 그 다음 페이가 뭐라고 하는지 듣습니다. 동시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듣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어가 맞다. 감정적으로는 B가 끌린다. 이렇게 분리해서 인식하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 감정을 데이터로 취급하세요. 나는 지금 불편하다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상대가 실망할 것 같다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이 정보들을 다른 정보들과 함께 놓고 보는 겁니다. 감정이 결정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감정도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다루세요. 세 번째 방법, 자기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세요. 이건 내 감정인가? 상대의 감정인가? 를 자문하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건 강점이지만 그게 내 감정처럼 느껴지면 문제입니다. 의식적으로 경계를 그으세요. 저 사람은 불안해하지만 나는 괜찮다. 네 번째 방법, 감정적 파장을 제한하세요.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단계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까지만 생각하고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파장의 범위를 의식적으로 제한하세요. 다섯 번째 방법, 기준을 먼저 정하세요. 상황마다 판단하려고 하면 감정에 휘둘립니다.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나는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장기적인 성장을 우선한다. 나는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는 유지하지 않는다. 기준이 있으면 감정이 섞여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 감정적 책임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상대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는 상대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배려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감정적 반응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를 받아들이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방법, 냉정함을 재정의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감정을 배려하느라 문제를 회피하면 나중에 더 큰 감정적 상처가 생깁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이고 회피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NFJ가 감정이 섞이면 생각이 멈추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타인을 깊이 고려한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이 모든 걸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논리와 감정, 니와 페이, 객관성과 공감, 이 모든 걸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감정이 섞여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기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INFJ의 진짜 강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감정과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